지방 일을 마치고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오는 날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엄마를 뵈러 갈 생각이었는데 쉬는 날이라던 엄마가 출근했다는 거예요. 아, 엄마, 오늘 쉬는 날이라며. 갑자기 무슨 출근이야? 오늘 원래 쉬는 날 맞는데 사모가 갑자기 집에 손님이 온다고 부탁하지 뭐야. 대신 오늘 수당은 따블로 주겠대. 아이, 엄마, 나 한 달 만에 온 건데 엄마는 아들보다 수당 따블이 더 좋아? 에휴, 그건 아니지. 넌 어차피 저녁에는 만날 수 있으니까. 직업 특성상 지방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일이라 엄마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이번 일은 한 달가량 긴 일정이었던지라 엄마 얼굴 본 지도 한 달이 훌쩍 넘었고요. 남들은 올라올 때마다 엄마부터 찾는다고 우스갯소리로 마마 보이냐 묻는데 어려서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혼자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라 저한테는 각별합니다. 일단 집에 가서 혼자 기다려야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불쑥 그러는 거예요. 이구쳐라. 그러지 말고 나 일하는 곳으로 올래? 엄마 일하는 곳으로? 아유, 아니야. 어차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 엄마 일 끝날 시간 맞춰서 데리러 갈게. 여기 사모님이 우리 아들 오는 날이라고 하니까 너 얼굴 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엄마가 말했지? 우리 사모님 너무 좋은 분이라고. 엄마 잘 챙겨주신다고. 그랬지. 그럼 인사나 드리러 갈까? 엄마는 모 회사 대표집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남의 집 일이 눈칫밥도 같이 먹는 거라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워낙 좋은 분이라고 입이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며 저를 설득했거든요. 저를 안심시키려고 한 건지 진짜 좋은 분인지 직접 가서 만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렇게 잘 챙겨주신다고 하니 감사 인사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한 상자를 들고 그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듣던 대로 으리으리한 집이더라고요. 입구에 경비도 있고 2, 3층짜리 저택들이 모여 있는데 담장이 높아 밖에선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어서 와. 고생했어. 엄마가 말을 안 해 그렇지 이번엔 한 달씩이나 가 있는다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데. 뭘 걱정해. 맨날 하던 일인데. 한 달 만에 본 엄마는 어쩐지 윤기가 흐르더라고요. 한박 웃음으로 저를 반겨주시는데 얼굴이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이끌고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데려가셨어요. 잡초 하나 없이 잘 정돈된 마당과 먼지 하나 쌓이지 않는 장식품들을 보면서 과연 재벌집은 다르긴 다르구나 했죠. 밥 안 먹었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김치찌개 해놨어. 얼른 가서 먹자. 아, 내가 여기 밥 먹으러 왔어? 남의 집에서 그래도 돼? 손님 온다며. 집이 엄청 커. 아주 대거리야. 사모 손님들은 좀 늦는다고 하니까 너 먼저 먹어도 된대. 나 밥 먹어도 된다고 하셨단 말이야? 감사하네. 엄마가 말했지? 진짜 좋은 분이야. 젊어 그렇게 성공한 것도 대단한데 인품이 정말 좋아. 엄마를 따라간 곳에는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어질 법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사모가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들은 얼마든지 써도 좋다고 했다면서 손님을 대접할 음식을 만드는 김에 넉넉히 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큰 자식 밖에서 어련히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을까. 엄마는 저 올 때마다 밥상 차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그러더니 남의 집에서까지 그렇게 잘 차려놓은 밥상을 보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걸 누가 다 먹으라고 차려놨어. 엄마, 남의 집 부엌에서 너무 큰 선심 쓰는 거 아니야? 아휴, 걱정 마. 사모 손님 온다고 한 김에 넉넉히 만들어서 집에도 가져가라고 하셨어. 오늘 쉬는 날인데 나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했는데. 좋은 분이시네.
그나저나 어디 계셔? 인사부터 해야 할 텐데. 아까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바쁜 사람이거든. 젊어 그런지 에너지도 좋아. 일단 먹어, 아들. 엄마의 성화에 엉겁결에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었는데 남의 집이라 그런지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편하게 먹으라고 했다지만 남의 집은 남의 집이잖아요. 그때 계단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내려왔고 저는 집주인이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기다렸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제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구철아! 어?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세월도 세월이고 스타일도 많이 달라졌었거든요. 그러다 아 하고 제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얼굴을 깨운 것이죠. 혜윤? 지혜윤? 기억하는구나? 엄마가 대표라고도 부르고 때론 사모라고도 부른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젊다고 했지만 제 또래인 줄도 몰랐고 여자인데다가 제 친구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해 그야말로 바보처럼 벙쳤어요. 그 애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냅다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너무 놀라 얼어있는데 엄마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반갑다.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게다가 갑자기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요. 그 애는 제가 15년 전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락을 끊었던 친구였어요. 그러니 그의 입장에선 당황스럽기도 했겠지만 지금 저만큼 황당하진 않을 겁니다. 그 애가 엄마가 일하는 집의 집주인이라뇨. 사모님, 우리 아들 알아요? 아주머니는 자꾸 나보고 사모래. 그냥 편하게 이름 부르셔도 된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떡해. 아무튼 둘이 무슨 사이길래. 구철이 제 은인이에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제 은인. 은인이요? 그 아이는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며 잊고 살았는데 그의 우는 얼굴을 보니 15년 전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도 많이 울었거든요.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습니다. 제 기억 속 그 애는 주구장창 앉아서 공부만 했던 애예요. 교실에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도 없이 앉아 공부만 하던 그 애에게 눈길이 갔던 건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야, 지혜훈 저건 엉덩이가 의자에 붙었대? 어떻게 화장실 한 번을 안 가고 저렇게 앉아서 책만 봐? 가만 보면 진짜 독해. 기를 쓰고 공부한다는 말이 뭔 줄 알겠다니까. 딱 우리 엄마 보여주기 싫은 스타일. 근데 1등 못하는 것 보면 그것도 신기하긴 해. 그래도 저렇게 공부하니까 상위권 성적은 나오잖아. 그러면 뭐하냐? 쟤네 집 엄청 어려워서 장학금 받아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걸 텐데. 저 정도로는 장학금 힘들걸? 주변 친구들이 뭐라고 수군대거나 말거나 그 애는 항상 공부만 했어요. 다른 여자애들이 3, 4, 5 모여 급식실에 갈 때에도 혼자 가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눈길이 가던 아이였죠. 그런데 자주 눈길이 가면 마음도 간다던가요? 괜히 신경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벼랑간 코피를 흘릴 때나 가끔 종례 시간도 있고 엎드려 자기도 했거든요. 야, 다 갔어. 담임, 오늘 일 있다고 종례 없이 그냥 가래. 고마워. 단잠을 잤는지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상황이라 더 그랬는지 몰라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었고 그 애는 어머니가 안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게다가 집이 근처라 오며 가며 자주 봤는데 신기하게도 그 애는 그걸 모르더라고요. 저는 등하굣길을 몇 번이나 봤는데요. 너도 이 방향이야? 나는 너 등하굣길에 몇 번 봤는데. 진짜? 몰랐어. 모르면 더 하지. 너 길에서도 영어 단어 외우고 다니잖아. 아, 봤어? 그거 모르는 사람 우리 학교 학생 아닐걸? 그 말에 그 애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단어장을 감추더라고요. 장난으로 한 말인데 민망했나 싶어 미안했어요. 아니, 그만큼 열심히 해서 보기 좋다. 뭐 그런 의미였어. 그래, 고마워 말이라도. 나도 알아. 반 애들이 나보고 독종같이 공부한다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 둘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그 뒤로도 종종 있었어요. 그 애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게 되면서 어느새 매일 같이 등교하게 되었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교도 같이 하는 사이가 된 거죠. 혜윤이 너는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 어디가 됐든 난 장학금 받고 대학 가는 게 목표야. 대학은 가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집에 돈은 없고. 그러니 장학금이라도 받아서 가야지. 너는? 남들 다 가니까 가야지 싶긴 해서. 나는 너처럼 공부해서 장학금 받을 실력은 안 될 것 같아서 틈틈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그래도 3년은 벌면 한 학기 등록금은 벌지 싶어서. 정말? 너 대단하다. 학교 다니면서 일하는 거 쉬운 일 아닌데. 공부에 성적 올리는 게 더 대단하지. 너 이번에도 10등 올랐다던데? 봤어? 진짜 너무 기뻐서. 나 그날 집에 가서 울었잖아. 그동안 수학에서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속상했는데 똑같은 인터넷 강의 30번 들었더니 그제야 이해가 되는 거야. 30번? 너 진짜 대단하다. 학원이라도 다니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 애는 힘들게 공부하면서도 이야기할 때 보면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렇게 웃으면 힘든 일이 사라지기라도 한다는 듯이 매번 웃으며 하는 이야기에 제가 점점 마음이 갔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방향이 같았던 저희는 서로 응원하며 지냈어요.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대단한 순정은 아니었지만 자꾸 마음이 가고 그 애만 보면 짠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요? 스스로 동정일 뿐이라고 최면을 걸었던 거지. 그때 저는 그 애를 좋아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 함께 놀자는 애들도 다 뿌리치고 항상 그 애랑 걸었죠. 야, 고철아, PC방 가자. 시험도 끝났는데 게임이나 하게. 미안, 나 집에 일이 있어서. 너는 뭐 맨날 집에 일이 있냐? 야, 구철이 어머니 아프시잖아. 맞다. 미안하다. 아니야, 난 신경 쓰지 말고 잘 놀다 와. 어려서부터 저를 혼자 키우시던 엄마는 젊어서부터 무리하게 식당 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시면서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제때 치료받지 못한 허리는 고질병이 되어 어머니를 눕게 만들었죠. 중병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하필 친구들이 놀러 올 때마다 엄마가 누워있는 바람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픈 엄마로 통했죠. 그게 가끔 그렇게 요긴한 핑곗거리로 쓰인 거예요. 저도 게임 참 좋아했었는데 그때는 게임보다 그 애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좋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안타까웠던 건 그 애가 혼자 급식을 먹는 걸 지켜만 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너 혼자 밥 먹는 거
심심하지 않아? 심심하긴. 급식 시간에 입은 밥을 먹을 때 써야지. 수다 떨 때 써? 난 빨리 먹고 빨리 가고 싶어서 혼자 먹는 게 더 좋아. 나 혼자 먹고 있는 게 신경 쓰였어? 아, 뭐, 그냥 다른 애들은 다 같이 먹는데 혼자 먹으니까. 너가 그럼 같이 먹어줄 거야? 어, 그랬으면 좋겠어? 됐어. 난 신경 쓰지 마. 혼자 먹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답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였으면 묻지 않고 같이 가서 먹었으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사춘기 소년의 마음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그 애가 크게 아팠던 날도 있었어요. 당시 독감이 유행했을 시기였는데 누가 봐도 집에 있어야 할 애가 등굣길에 있더라고요. 너 아프다지 않았어? 학교 가도 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잠깐 이리 와봐. 이거 봐. 열이 이렇게 높은데 학교는 가야지. 학교 하루 빠진다고 하늘이 무너져? 너 학교 가면 안 돼. 이리 와. 싫어. 학교 가야 돼. 오늘 수학 수업 중요한 거란 말이야. 혜윤아. 나는 학교 수업 한 번 빠지면 타격이 커. 학원도 못 가는데 학교 수업이라도 제대로 들어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갔다고 해서 그게 들리겠어? 일단 집에 가자. 저는 안 간다는 애를 억지로 끌고 다시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 애는 방 2칸짜리 집에 아버지와 여동생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른 아침 출근에 안 계시고 동생도 학교에 가고 없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이불을 깔고 다짜고짜 일단 눕혔죠. 싫다고 하면서도 기력이 없으니 힘을 못 쓰더라고요. 말 들어. 쉴 땐 쉬어야 돼. 오늘 수업 내가 제대로 들어올게. 그래서 너한테 그대로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가 무슨... 너보다 공부 못해도 할 때는 해.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 사람 속상하게 하지 말고. 저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냥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몸집도 작고 조그만 여동생 같은 애가 그렇게 소리 없이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누구 불쌍히 여길 만한 처지도 아니었는데 그 애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요.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쉬는 시간에 선생님을 쫓아가 이해가 될 때까지 물었죠. 한구철, 너 대체 왜 이래? 아주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 내일 해가 어디서 뜨는지는 내일 알아서 보시고요. 얼른 이 부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저 이거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얼씨구. 가만히 있어봐. 잘 봐봐. 다항 시간에도 다항식이 들어있는 합성함수잖아. 결국 저는 그날 수업분을 100% 이해해 그날 그의 집에 가서 알려주었어요. 행여 잊어버리기라도 할까봐 가자마자 책부터 펴고 설명했죠. 그 애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옆에 앉아 제 설명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구철이 너 설명 되게 잘한다. 그래? 난 그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한 건데. 진짜 이해가 쏙쏙 돼. 너 선생님 해도 되겠어. 선생님은 무슨... 이제 좀 안심이 돼? 수학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좀 안심이 돼. 몸은 열은 좀 내렸어? 응, 덕분에 괜찮아. 아침에 약도 먹고 푹 자면서 땀 좀 뺐더니 훨씬 나아. 아플 땐 좀 쉬어. 하루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대학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고마워, 구철아. 내가 지금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대학 가면 너한테 꼭 보답할게. 할 말도 있고. 보답은 무슨...
할 말이 뭔데? 할 말은 지금 하면 되잖아. 아니야. 대학 가면 할 거야. 지금 하면 멋이 없어. 저는 내심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 빨리 졸업이나 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벼랑간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것도 애가 연락도 없이 이틀 연속 결석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저기 선생님, 혜윤이 왜 결석한 거예요? 그철아, 너 모르고 있었어? 넌 혜윤이랑 좀 친해 보여서 아는 줄 알았는데. 어제 혜윤이 아버지 돌아가셨대. 교통사고로. 네? 아휴, 어쩌니. 경희병원 장례식장이라는데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랑 구철아, 너 어디 가? 구철아! 저는 그 길로 당장 달려나와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걱정에 한시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장례식장까지 무슨 정신으로 간지도 모르게 뜀박질로 거기까지 갔죠. 장례식장으로 가자 조민객도 몇 없는 장례식장에 그 애가 동생과 나란히 앉아있더라고요. 혜윤아. 구철아. 그 애는 저를 보자마자 울었어요. 저는 뭐라고 위로해줘야 할지 몰라 그저 우는 애를 안고 등을 다독여 주었죠. 괜찮아. 괜찮을 거야. 어떡해? 우리 아빠 어떡해? 제 품 안에서 가늘인 어깨를 떨며 흐느끼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건지 처음 알았죠. 저는 멋대로 학교도 빼먹고 발인까지 그의 곁을 지켰어요. 조문 오신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선생님은 알겠다며 제 어깨를 다독여주고 가셨죠. 지병도 없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의 삶은 송두리째 변해버렸어요. 그의 아버지 앞으로 빚이 있었는데 남은 빚 때문에 살던 집에서 내쫓기고 동생과 거리에 나앉게 생긴 것입니다. 그나마 먼 친척 어르신께서 상속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빚은 물려받지 않았지만 당장 생계를 위협받게 된 것이죠. 그의 집에 갔더니 그 애가 짐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혜윤아. 구철아. 왔어? 뭐하러 왔어? 도울 것도 없다니까. 갈 곳은 정해진 거야? 아니,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혜선이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가려고. 시설? 당장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일단 혜선이 시설에 맡기고 그리고 일해서 데리고 와야지. 당장 그 두 사람 잃을 곳도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으로 데려가자니 저희 집도 그럴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준비한 봉투를 내밀었죠. 그게 제가 가진 전부이고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거든요. 이거 받아. 이게 뭔데? 돈? 이렇게 많은 돈을... 가만, 구철아. 너 이 돈... 일단 이걸로 방부터 구해. 보증금 저렴한 원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로는 한두 달 월세랑 생활비 정도까지도 해결될 거니까. 그 사이에 일구에서 살면 돼. 안 돼. 너 이거 대학 등록금 하려고 3년을 모은 돈이잖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안 받으면 그럼 너 이대로 동생 시설에 맡기고 떨어져 살 거야? 구철아. 대학은 내년에 갈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나 대학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거짓말. 거짓말. 대학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3년을 등록금을 모아?
그냥 남들 다 가니까 가고 싶었던 거지. 안 가도 상관없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 돈으로 살아. 난 이 돈 없어도 사니까. 철아, 미안해. 너무 미안해. 혜윤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사람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든 사라진대.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 언제 그랬나 싶게 해뜰 날은 올 거야. 고마워. 고마워, 고철아. 반년만 기다려줘.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꼭 갚을게, 응? 야, 갚을 생각하지 말고 살 생각을 하라니까. 그래도 3년을 모은 돈인데 아깝지 않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걸고 맹세하건대 그때 저는 아깝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라도 그 애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뻤어요. 제가 준 돈으로 그 애는 월세방을 구해 동생과 헤어지지 않고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그 애는 만날 때마다 제게 3만 원, 5만 원씩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조금씩 갚고 싶어. 아이, 괜찮다니까. 야, 이런 돈 있으면 옷이라도 좀 사 입어. 야, 날이 이렇게 추운데 제대로 된 패딩도 없어? 난 괜찮아. 추위 별로 안 타서. 착해도 너무 착한 애였어요. 손이 새하얗게 질리도록 추워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컵만 붙들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댔으니까요. 결국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건 저였습니다. 계속 연락하며 만나다간 그 애가 저만 보면 돈 갚을 생각을 할 것 같아 피하게 되었. 그때는 그 애가 한 푼이라도 자기를 위해 그 돈을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도 없이 그냥 군대에 가버린 것이죠. 그 무렵 저희 집도 이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15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15년 만에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었고요. 너 찾으려고 나 기억도 안 난다는 애들 번호까지 찾아서 연락했었어. 그랬어? 나도 고등학교 때 애들이랑은 연락 잘 안 하니까. 연락은 왜 끊었어? 너한테 돈 갚을래도 갚을 수도 없게 왜 숨어버렸어? 숨긴. 그냥 그때 입대도 했었고. 뭐? 입대는 왜 말도 안 하고 했는데? 너 진짜 너무한 거 알아? 나한테 그렇게 큰 빚을 지게 해놓고 너는 말도 없이 그렇게 숨어? 그땐 너가 너무 버거워 보여서. 어? 당장 월세, 동생 학비에 생활비야. 벌면 얼마나 번다고. 돈 들 곳은 그렇게 많은데 그 와중에 나한테 돈 갚을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 그거야. 당연히 네가 빌려준 돈이니까. 난 당장 네가 주는 3만 원, 5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 나만 만나면 돈 못 갚아 미안한 사람처럼 구니까 그게 보고 싶지가 않았어. 뭐든 벌어서 너 위해서 썼으면 싶었고. 진짜 너 진짜 나빠. 그거 알지? 야, 돈 1,000만 원을 15년 동안 안 받은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기는. 넌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이 대궐 같은 집은 뭐고? 그리고 대표라며? 응, 덕분에. 구철이 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는 음식이 다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대학 등록금을 모아놓고도 입대를 했다는 걸 몰랐던 엄마도 가만히 듣고만 계셨죠. 그때 나 혼자면 어떻게든 해봤을 것 같은데 어린 동생이 있으니 사람이 그렇게 뻔뻔해지더라. 그 돈이 네 대학 등록금인 걸 알면서도 받았어. 네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래서 그날만 생각하며 정말 일만 하며 살았어.
어떻게든 그 돈은 빨리 갚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 근데 아무리 일을 하고 저금을 해도 그 돈 1,000만 원 모으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았더니 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안 받길 잘했네. 그 돈 1,000만 원 나한테 갖고 또 얼마나 아등바등 살았겠어. 그래, 너 말이 맞아. 나 그 돈으로 친구랑 사업 시작했거든. 쇼핑몰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사업으로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1,000만 원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고등학교 내내 공부만 했던 범생이가 화장품 사업으로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일하다 만난 친구가 그런데 관심이 많았어. 내가 부모복은 없어도 인복은 있나 봐. 그렇게 주변에서 벼랑 끝에 매달릴 때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그래, 그것도 네 복이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다행이다. 종종 생각했었어. 그래서 잘 살려나, 잘 지내려나. 근데 왜 연락할 생각을 안 했어? 번호도 바뀐 것 같던데? 솔직히 걱정도 했었어. 혹시 힘들게 살면 어쩌나. 내가 연락하면 너는 또 그 돈부터 갚을 생각할 것 같아서. 아, 진짜 한구철 너는 그럴 줄 알았어. 그 애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번 일도 꾸민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연히 저희 엄마 핸드폰 배경화면이 제 사진인 것을 보게 됐고 엄마에게 말해보자고 하면 또 피할 것 같아 제 발로 오게 만들었다고요. 아주머니가 오늘 아들 오는 날이라고 하시길래 이참에 잘 됐다 싶어서 너 오게 한 거야. 그럼 오늘 손님 온단 말도 다 거짓말인 거야? 그럼 이 음식들은 뭐하러 하라고 했어? 다 구처리 먹으라고 한 거죠. 이따가 전부 싸가세요. 저 어차피 집에서 밥 먹을 시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아유, 이상하다 했어. 반찬 해봐야 한두 가지 부탁하던 사람이 갑자기 갈비찜이며 잡채며 아주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라고 하니 나는 또 무슨 귀한 손님 오는 줄 알았지. 귀한 손님 맞죠? 구철이 저한테 진짜 귀한 사람인데.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어떻게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 그러게 말이에요. 구철이한테 은혜 제대로 갚아라. 그러고 어머니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제야 뒤늦은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이 식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죽기 전에 한번 만날 기회나 있을까 싶던 그 애랑 함께 식사를 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여전히 힘들게 살면 어쩌나 싶었는데 크게 성공했다니 마음이 놓인 일이었죠. 그 뒤로 연락도 하고 엄마 통해 소식도 주고받고 살았어요. 지방일 가기 전에 한 번 더 만났는데 그 애가 그 자리에서 계좌를 묻더라고요. 아주머니께 물었는데 아주머니는 너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이제 돈 갚아야지 구철아? 아, 됐어. 받으려고 준 것도 아니었는데 뭐. 빌려준 돈인데 받아야지. 내가 지금 돈 1,000만 원 못 줄 형편처럼 보여? 그게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받기가 좀 그래. 아, 너 속상해할 것 같아서 말은 안 했는데 솔직히 너 그렇게 힘든 일하고 사는 거 너무 마음이 안 좋아. 나 때문에 대학 못 가고 힘든 일하고 사는 것 같아서. 대학 나왔어도 뭐 달라지는 것도 없었을 거야. 내가 뭐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 지금 일 적성에 맞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그런 생각하면 나 네 얼굴 불편해서 못 봐? 그럼 돈이라도 받아줘. 아, 됐다니까 그러네. 솔직히 빌려준 돈이니 받아야 마땅했고 그의 형편이 좋아졌으니 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받기 싫더라고요. 돈을 받는다고 해서 그 애가 힘들었을 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요. 한사코 마다하고 자리를 피했더니
엄마 급여 통장에 돈을 넣은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게 많은 액수로요. 고쳐라. 혜윤이가 내 통장에 돈을 넣었는데. 엄마한테? 어디 봐. 아유, 이렇게 큰 돈을. 아이치. 저는 당장 그 애한테 연락해서 돌려주겠다고 했죠. 혜윤아, 그 돈 뭐야? 너가 하도 계좌 안 알려주니까 별 수 있어? 내가 아는 어머님 계좌에 넣는 수밖에 없지? 내가 빌려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잖아. 이자라고 생각해. 솔직히 더 주고 싶은데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이 정도는 되고? 에이, 알았어. 내가 빌려준 만큼만 받을게. 나머지는 다시 보낼 테니까 계좌 알려줘. 그쳐라. 나 염치 없는 사람 만들지 마. 뭐? 그때 그 돈 그렇게 염치 없이 받았어서 나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은인한테 이 정도 돈도 못 주면 나 평생 이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려서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줘. 응? 결국 저는 그 애한테 지고 말았어요. 평생 마음의 짐이 된다는데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 애 대신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앉았지만요. 하지만 확실히 돈을 받고 나니 그의 마음이 더 가벼워 보여 좋았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만났어요. 일하다가도 그의 연락이 오면 기운이 났고 저도 모르게 서울 갈 날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고철아, 너무 좋은 일이냐? 네? 뭐가요? 너 요즘 아주 입이 귀에 걸렸어. 용접하는 사람 얼굴이 그렇게 해벌쭉한 건 또 처음 본다. 이 녀석 요즘 연애하는 거 아니야? 여자 생겼어? 전에 뭐 잔업도 마다하지 않더니 요즘엔 째깍째깍 서울 가야 된다고 마다하고. 연애는 무슨 제 주제에 무슨 연애예요. 네 주제가 뭐가 어때서? 임마, 너도 곧 막차야. 30 후반 되기 전엔 결혼해야지. 결혼 안 한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데도 그러네. 눈치 빠른 아저씨들은 제 표정을 읽곤 개구진 농담을 하곤 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죠. 연애라니, 결혼이라니요. 그것도 잘 나가는 회사 대표가 된 그 애랑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마음은 속절없이 설레고 떨렸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별 볼 일 없는 놈이라 잘 나가는 회사 대표가 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그의 옆에 서기엔 한참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만나는 일도 다시 줄여야 하나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함께할 인연은 아닌가 보다 싶어 씁쓸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심각한 얼굴로 제게 그러는 겁니다. 혜윤이 집 가는 거 그만둘까 봐. 갑자기? 엄마 그 일 계속하고 싶다고 했잖아. 여자애 혼자 사는 집, 깔끔한 애라 널보도 그만한 일이 없으니 계속한다고 했던 건데 애가 나한테 일을 안 시켜. 일을 안 시킨다고? 가면 이상하게 청소도 다 되어 있고 반찬도 어디서 사다가 채워놓고 내내 둘러보다가 할 일이 없어 뭐 하면 되냐니까 그냥 앉아서 TV나 보래. 그러고 갈 때 되면 사다 놓은 반찬 바리바리 싸주면서 가져가라고 하고. 내가 네 엄마라 그런가 싶어 마음이 영 불편하던 차였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세상에 나 몰래 이른 아침에 청소업체 불러다 청소하는 거였더라고. 놀러 가는 건지 일하러 가는 건지 그렇게 일하고 돈 받는 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 혜윤이가 마음이 쓰였나 보네. 그럼 그렇게 해. 그의 지나친 배려가 독이 된 것이었어요. 엄마는 불편해서 더는 못 가겠다고 하셨고 저도 다행이다 싶어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런데 엄마가 일을 그만둔다는 말을 전하던 날
그 애가 놀라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셔? 갑자기 일 그만두신다고 하는데. 어? 그냥 몸도 좀 안 좋으시고 나도 좀 그냥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라고 했어. 몸 안 좋으시대? 그러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내가 물리치료사 불러줄 테니까 한 번씩 마사지 좀 받고 그러라고 하자. 내 딴엔 어머니 힘드신 일 없게 한다고 했는데 뭐가 힘드셨을까? 역시 그 애는 과한 배려를 한 것이 맞았어요. 일하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일을 시키지 않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모를 만큼 그 애는 그저 어떻게 하면 저희 엄마가 편하게 계실까 그 생각만 한 것이죠. 결국 저는 그 애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그럴 줄 알았다니까. 너가 일하라고 고용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그 집에서 편하게 일을 하겠어? 어? 그럼 어머니께서 내가 편하게 해드려서 그만두시려고 한단 말이야? 혜윤아, 그 집에 가는 거 그냥 우리 엄마 아니고 너희 집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로 가는 거야. 근데 일을 시키지도 않고 텔레비전만 보라고 하고 밥 먹고 그냥 가게 한다면서. 하는 일이라곤 엄마가 먹은 점심그릇 설거지하는 게 전부였다는데 야, 나 같아도 돈 받기 미안하겠다. 아, 아니, 나는 어머님 편하시라고. 미안해.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 나는 그냥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 생각만 하고. 근데 나 진짜 집에 일하시는 분이 필요해. 집을 워낙 자주 비우니까 믿을 만한 사람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가 다시 좀 이야기해주면 안 될까? 글쎄, 엄마도 많이 불편해하시던데. 이제 청소도 미리 안 해놓고 반찬도 안 사놓을게. 어머니한테 먹고 싶은 거 막 다 이야기할게. 응? 일단 알았어. 엄마한테 말은 해볼게. 하도 간곡히 부탁하는 통에 결국 저는 다시 엄마한테 그의 사정을 말했죠. 엄마는 제대로 일을 하게 해주는 거라면 상관없다며 친구 엄마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로 생각해주면 얼마든지 남겠다고 해서 계속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애와의 관계 때문에 그 집에서 일하는 게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니 마음이 놓인 부분도 있긴 했거든요. 엄마랑 연락이 안 되는 날이면 그 애한테 넌지시 물어 살필 수도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지방에 있었는데 엄마랑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못해도 2시간 내에는 다시 연락을 주시곤 했는데 이상하게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에게 연락을 했죠. 저 혜윤아, 혹시 엄마 퇴근하셨어? 어? 방금 퇴근하셨는데? 무슨 일 있어? 아, 엄마가 연락이 안 돼서. 아, 맞다. 아까 일하시다가 욕조에 핸드폰을 빠뜨리셨나 봐. 오래된 핸드폰이라 그런지 물 먹었다고 바로 꺼지더라. 내일 내가 수리센터 가보고 안 되면 새로 하나 사드릴게. 그렇구나. 나는 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고마워, 혜윤아. 수리하든 새로 사든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부탁 좀 할게. 그 애가 없었더라면 고장난 핸드폰 수리하는 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고 2주간 지방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엄마, 그 사이에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아니야. 내가 며칠 전에 떡 먹고 체했는데 그 뒤로 뭐가 잘 안 넘어가더라고. 아주 된통 고생했었어.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아유, 체한 게 뭐 대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괜히 너 거기서 일하는 동안 신경 쓰이긴 하지. 혜윤이가 좋다는 약 사다 주고 해서 금방 괜찮아졌어. 근데 왜 밥을 못 먹어?
그냥 뭘 먹어도 얹힐 것 같아서 겁이 나 그랬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요즘은 너 볼 생각해서 그런지 잘 넘어가고. 그래도 병원은 가보자. 이렇게 빠지는 게 좀 이상해. 가봤어. 혜윤이가 다 챙겨줬어. 너 없으면 아주 걔가 그냥 딸이야. 나 미안해 죽겠다니까. 정말 괜찮은 거지? 괜찮아. 밥이나 먹으러 가자.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손살을 치며 저를 데리고 고깃집으로 데려가셨죠. 식사하는 걸 유심히 지켜봤는데 역시 평소보다 좀 못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내색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서 나중에 그 애한테 고마움도 전할 겸 연락을 한 거예요. 혜윤아, 엄마 체했을 때 챙겨줬다면서? 야, 고맙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지인이 주신 떡 먹고 그렇게 되셨다는데. 그래도 금방 좋아지셨어. 병원에서도 별 문제 없다고 하셨고. 아, 이제 며칠 새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길래 혹시 무슨 일이나 해서 궁금했어. 엄마가 괜히 나한테만 말을 안 하나 싶어서. 걱정하지 마. 호르몬 문제로 그럴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검사 결과 뭐 이상은 없었어. 그렇구나. 고맙다, 예은아. 차차 지방일 좀 줄여야겠다 싶어. 너한테 언제까지고 신세질 수도 없는 일이고. 엄마도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지방에서 하는 일 안 하면 더 좋겠지만 어머니 걱정 때문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챙기고 있으니까. 나 믿고 너는 너 할 일 하면 돼. 그 애는 엄마 걱정을 하는 제게 제가 지방에서 일하더라도 앞으로도 잘 챙길 테니 걱정 말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 애는 기적적으로 저를 만나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어 좋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애를 만나 덕을 본 건 저였어요. 그 애가 아니었다면 전 하나 남은 가족마저도 잃고 혼자가 됐을 테니까요. 그렇게 다시 지방에 일을 갔다가 일이 빨리 끝나 예정보다 이틀 전에 서울로 올라온 날이었어요. 깜짝 놀래켜줄 생각에 곧장 그의 집에 일하고 있을 엄마를 찾아갔는데 웬 모르는 아주머니가 저를 맞이했죠. 누구세요? 저기 혹시 여기 원래 일하시던 분은 안 계세요? 응? 그분 그만둔 지 좀 됐는데 2달 좀 됐어요. 예? 두 달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서 일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집 착각한 건 아니고? 나 여기서 일한 지 2달 됐어요. 그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걸로 아는데. 네? 벼- 병원이요? 저는 믿기지가 않아 여러 번 와본 그의 집 앞을 몇 번이고 다시 살폈어요. 하지만 그곳은 엄마가 일하던 그의 집이 맞았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엄마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엄마, 어디야? 어디긴 엄마 일하지. 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일한다고? 아, 나 잠깐 쉬는 시간. 엄마 그럼 혜윤이 집이야? 새삼스럽게 뭘 물어. 불에 뭐 올려놨어. 끊어야 돼. 알았어. 연락해. 그의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는 바뀌었다는데 엄마는 그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분명했고 병원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려 그의 회사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 애는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 난처했죠. 구철이 너 오려면 이틀 남은 거 아니었어? 일이 좀 빨리 끝났어. 아, 그 어머님한테는 연락 안 해봤지? 왜? 그게 너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신다고 휴가 내셨거든. 그래서 못 볼 텐데 오늘은.
어색한 표정과 갑자기 지어낸 듯한 말에 저는 그 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엄마는 친구와 여행을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함께 여행을 갈 만한 친구분도 안 계시거든요. 게다가 참을미가 심해 제가 일하는 곳까지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여행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저렇게까지 합심해서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있구나 싶어 물었습니다. 혜윤아, 나 너네 집 들렀다 온 거야. 다 알고 왔다고. 엄마 일 그만둔 지 2달이 넘었다며? 어? 구철아. 그분 말로는 전에 일하시던 분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그만두셨다고 하던데. 그럼 지금 설마 엄마 병원에 계셔? 그게... 어머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혜윤아, 무슨 일인데?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실은 2달 전에 어머니 연락 안 된다고 나한테 연락했던 날, 그때 어머니 쓰러지셨어. 뭐? 결국 제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구나 싶어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무려 2달이에요. 2달 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 사실을 숨긴 겁니다. 급성 신부전 입원 치료를 해야 했는데 말해봤자 너 신경 쓰이기만 한다고 숨겨달라셨어. 입원했다가 좀 괜찮아지면 퇴원하고 너 온다고 했을 때 입원하면 그날만 어떻게든 사정사정해서 빼고 퇴원하고. 아니, 왜? 나는 말렸어. 그래도 구철이 너한테는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다 혹시라도 어머니 잘못되실까봐 너무 무서웠는데. 어머니 너 얼마나 고생해서 일하는 거 아시니까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가 않다고. 미안해 어쩔 줄 모르는 그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울컥울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거야? 많이 안 좋으셔? 좋다고는 하기 힘들지. 2달 동안 계속 입원 퇴원 반복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 너한테 짐 될까봐 걱정 너무 많으셨어. 아니 무슨 짐. 진짜 엄마. 아이씨. 너 지금까지 장가도 못 가고 일만 하는 것도 본인 탓이라고. 거기다 아프기까지 하면 누가 너랑 결혼하려고 들겠냐고. 아들 아낄 막는 엄마 되고 싶지 않다시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구철아, 미안해. 너는 또 뭐가 미안해. 나 대신 우리 엄마 다 챙긴 거면서. 그냥 네가 이렇게 우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미안해. 그 애는 일단은 모른 체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파서 입원하면서도 내내 아들 생각뿐인 엄마 걱정 좀 덜어달라면서요. 어쩔 수 없이 그의 말대로 모른 체 하고 원래 만나기로 한 날 집에 갔더니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꽃게철이라고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장도 봐왔고요. 구철아, 이번에도 고생이 했다. 다친 데는 없어? 없어. 아침에 시장에 갔더니 게가 아주 싱싱한 게 너무 맛있겠더라. 너 꽃게탕 없어 못 먹잖아. 식기 전에 얼른 먹어. 나가서 사 먹어도 될걸. 사 먹는 거랑 뭐 같아. 이거 국산이야 국산. 태안 꽃게라고. 엄마는 왜 안 먹어? 엄마 아까 준비하면서 먹었어. 많이 먹어. 이번엔 또 언제 가? 좀 쉬었다가? 글쎄, 일주일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엄마 한 5일 뒤에 혜은이네 집 일 때문에 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걔가 사업을 해서 그런지 집에 손님이 많이 오잖아. 가끔 밤낮을 안 가리더라고.
혜은이가 나 방 하나 쓰라고 비워줬거든. 거기서 가끔 숙식도 하고 그래. 너 몰랐지? 응, 고맙네. 신경 써주고. 엄마는 제가 집에 있을 때 갑자기 병원 가게 될 일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집에 일이 있어서 거기서 머물 수도 있다는 이야기부터 한 것이겠죠. 엄마가 저렇게까지 제게 숨기고 싶어 하는데 아는 체 하기 힘들어 저도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병원비 문제면 더욱더 일을 그만두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엄마를 계속 이대로 그 애한테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그 애를 다시 찾아간 거예요. 구철아,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야? 혹시 엄마 아프셔? 나한테 따로 연락은 없으셨는데. 그게 아니라, 혜은아, 내가 너한테 부탁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부탁? 아무래도 지금 일을 그만두긴 힘들 것 같은데 당분간만이라도 엄마 좀 부탁해도 될까? 어? 그걸 무슨 부탁이라고 해. 당연하지. 그게 당연한 일은 아니니까. 염치 없이 엄마 맡기고 지방에 간다는 게. 구철아, 한구철.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 기분 되게 좋다? 어? 15년 전에 말이야. 내가 혜선이랑 길바닥에 앉게 됐을 때 염치도 없이 너 대학 등록금 받아 살아야 했던 거. 나 이제야 그 마음의 빚까지 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뭐? 일단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그것도 다 내가 해결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내가 다 보내줄게. 나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알아. 너 그렇게 돈 쓸 새도 없이 지방에서 일하는데 뭐 돈이 없겠어? 근데 어머니 아프신 거 잠깐 아프시고 말 거 아니니까. 앞으로 돈 들 일도 많을 거고 이래저래 신경 쓸 것도 더 많아질 거야. 돈이야 나중에 줄 수 있을 때 줘도 되는 거니까. 일단 너 집중해야 하는 일 하라고. 어머니 내가 알아서 잘 모시고 있을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 병원에서 무슨 말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혜연아, 고맙다. 진짜 너무 고맙다. 일단 올해까지만 그 일 해볼게. 그리고 내가 돈 모이는 대로 돈 이야기는 그만하자. 아님, 나도 너처럼 연락 끊어야 그런 말 안 할 거야? 이제 나도 네 맘 이해하겠다. 그래도 우리 엄마 맡기는 건데 내가 뭐라도 그렇게 마음 쓰이면 결혼이라도 할래? 그래야 내가 어머니 모시는데 정당성이 생겨? 너도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어? 놀라긴. 뭐 결혼하자고 할까봐 겁나? 걱정하지 마. 그 애는 농담처럼 그렇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덕분에 저는 엄마를 맡기고 집안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게 벌써 6개월 전의 일이었죠. 엄마는 다행히 석 달 전부터는 많이 호전된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 그 애는 수시로 엄마 상태에 대해 보고해 주었고 엄마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스케줄 조정하는 데도 힘써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인 척 굴면서 가서 웃어주고 올 수 있었고요. 저는 이제 지방일을 정리하고 완전히 올라가려고 해요. 얼마 전에 그 애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그 애한테 프로포즈를 하려면 제가 엄마 옆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 대신 책임지라고 결혼하자는 꼴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제가 그 애한테 반지를 내밀었을 때 그 애는 꿈이라도 꾸는 표정으로 저를 보기만 하더라고요. 물론 너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반지가 많겠지만 이런 이야기 하는데 반지는 있어야지 싶어서. 그러니까 구철이 너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하필 타이밍이 그래서. 엄마 아파서 그런 거 아니라 언제고 한 번은 용기 내 하고 싶은 말이었어.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자고? 지금 그 말 맞지? 아,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긴 한데 너만 괜찮으면 결혼하자. 야! 어렵게 꺼낸 그 말에 그 애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해서 긴장해서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죠. 근데 그 애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 빨리도 말한다. 어? 너 진짜 느려. 알아? 그렇게 말하며 제게 안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얼떨떨했겠나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렬하게 연애를 해본 사이도 아닌데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신기해요. 연애도 결혼도 정석이라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애한테 짐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그 애는 사업가로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으니 저는 그 애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려고 해요. 그 애도 그걸 원했고요. 15년 전 끝난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연이 이렇게도 이어지네요. 제가 결혼해서 행복해하는 엄마 모습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15년 전 제 품에 안겨 앞으로 어쩌면 좋냐고 울던 애가 제 옆에서 그렇게 방긋방긋 웃는 얼굴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절대 우는 일 없이 저렇게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죠. 그게 제 행복이라는 걸 알았거든요.